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여자의 현명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3년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했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대학 동창 수정이가 와인 동호회 모임에 나와보라고 연신 재촉하더라고요. 윤희야, 너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야.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와인도 배우고 해봐. 사실 와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한 지 3년째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저만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으니까요.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였어요.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포도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낮고 차분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철우라고 합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정갈하게 다린 머리카락,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명함에 적힌 직업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응이응항공 기장 강철우. 기장이라니. 파일럿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죠.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연금까지 보장되는 직업 아니겠어요? 기장님이세요? 멋지네요. 하하, 그냥 하늘을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정년까지 5년 정도 남았네요. 30년 경력이라니 그럼 연금도 상당할 텐데. 저도 모르게 그런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인상에서 느낀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철우 씨는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와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마신 와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언젠가 함께 가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언젠가 함께 가자는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모임이 끝날 무렵 철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철우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제가 길을 건널 때면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서주었죠. 직업상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습관이 되었어요. 여성분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하게 되죠.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리웠던 것들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말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늘을 나는 일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행해왔거든요.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책임감 있는 남자. 저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전 남편은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철우 씨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화, 음식, 와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쌓은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죠. 스위스 알프스 위를 날 때의 장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빛이 산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 언젠가 함께 보고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래를 그려봤어요. 정년 퇴직 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요. 퇴직하시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여행도 다니고. 30년 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니까 걱정은 없어요. 그 말에 마음이 더욱 끌렸어요. 안정적인 노후라니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2달 정도 만나면서 저는 철우 씨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는 늘 배려 깊었고 데이트 비용도 항상 그가 지불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신뢰가 갔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멋진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철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희 씨, 저와 결혼하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확신해요. 윤희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요. 마지막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몰랐죠. 결혼을 결심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철우 씨는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년퇴직 전에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나이가 있는 재혼이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전 혼인 관계가 여러 차례 있으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철우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혼인신고서를 보니까 이전 혼인신고 이력이 꽤 많이 보이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재 신랑분께서 6번째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6번째라고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일 리 없었어요. 철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윤희 씨, 이것 좀 나중에 이야기해요. 일단 신고부터 하고. 지금 말해요. 6번째가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채로요. 결국 그날 혼인신고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았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어요. 철우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미안해. 사실 이전에 결혼을 몇 번 했었어. 몇 번이 아니라 5번이잖아요. 저까지 포함하면 6번. 그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었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결혼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속았구나. 완전히 속았어.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어요. 철우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고.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부산의 간호사였어요. 철우 씨가 신입 기장이었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이혼했대요. 두 번째는 대구의 초등학교 선생님. 역시 3년 만에 이혼. 세 번째는 광주의 은행 직원. 2년 만에 이혼. 네 번째는 전주의 공무원. 4년 만에 이혼. 다섯 번째는 제주도의 호텔 직원. 2년 만에 이혼.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저 윤희가 6번째였던 거예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모두 지방 도시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연금이나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그와 결혼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아냈어요. 철우 씨는 지금도 전국을 운항하면서 각 지역에 여자친구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냥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결혼 전에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윤희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 너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어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철우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4일은 지방 운항을 나가는데
그때마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늦게 받곤 했죠. 여보, 어디세요?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아, 미안. 일정이 바빠서. 지금 부산에 있어. 언제 들어와요? 내일 밤에 들어갈 것 같아. 하지만 내일 밤은 모레 새벽이 되고 모레 새벽은 다시 며칠 후가 되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기장이라는 직업이 바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철우 씨의 가방에서 여자 물건이 나왔어요. 분명 제 것이 아닌 립스틱이었죠.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승무원이 떨어뜨린 걸 주워준 거야. 승무원이 남편 가방에 립스틱을 넣어요? 아니야, 내가 나중에 전해주려고 넣어둔 거야. 변명이 억지스러웠지만 그때는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언제 부산 와? 기다리고 있어. 이건 또 뭐예요? 아, 그건 친구 딸이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오빠라고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건 그만큼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자기 기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철우 씨가 제주도 운항을 간다고 했는데 우연히 그의 동료를 만났어요. 철우 기장 부인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요? 어제 김포공항에서 봤는데요. 대구 편으로 가는 것 같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철우 기장이었어요. 제가 인사까지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철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세요? 제주도에 있다고 했잖아. 정말 제주도에 있어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해? 당연히 제주도에 있지.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제주도 어디서 이 전화를 받고 있는지.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증명해? 의심하는 거야? 네, 의심해요. 동료분이 어제 김포공항에서 봤다고 하던데요. 한참의 침묵 후에 철우 씨가 말했어요. 윤희야, 미안해. 사실 대구에 있어. 왜 거짓말했어요? 그냥 복잡한 일이 있어서. 복잡한 일. 그게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립탐정에게 의뢰를 했죠. 이런 일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특히 항공업계 종사자들. 직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탐정 김 씨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가 흔한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보통 한 달 정도 조사하면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왔어요. 대구에서 30대 초반 여성과 함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철우 씨가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2주 후에는 더 충격적인 보고서가 왔어요. 부산에서도 다른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으로 보이고 간호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호사요? 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아낸 건데 이 여성이 첫 번째 전 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한 첫 번째 부인과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혼한 전 부인들과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조사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요. 한 달 후 받은 최종 보고서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전국 5개 도시에서 7명의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한 전 부인들 몇 명과 새로 사귀는 여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야, 짐승이야?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더 가관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세 번째 전 부인 미영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데 서로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혹시 강철우 씨와 결혼하신 분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사람과 결혼했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었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미영 씨와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빠른 결혼을 재촉했죠? 맞아요. 그 사람의 패턴이에요. 여자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결혼부터 하는 거죠. 미영 씨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다들 이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참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혼할 때마다 위자료를 받아가더라고요. 위자료를요? 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요. 아내가 의심이 많아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면서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외도를 해놓고도 위자료까지 받아갔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5번의 이혼으로 상당한 돈을 모았을 거예요. 거기에 기장 연봉까지.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을 거예요. 미영 씨와 헤어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확신범이라는 걸요. 며칠 후 또 다른 우연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전 부인 현숙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윤희 씨죠? 미영이에게 들었어요. 저는 현숙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숙 씨를 만난 자리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희 씨, 그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처음 1년은 천국이었어요. 정말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1년 후부터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숙 씨의 이야기는 소름 끼쳤어요. 외도는 기본이고 거짓말은 숨 쉬듯이 하고. 제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감시요?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캐묻고. 심지어 제 친구들까지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이혼할 때마다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시스템이요? 네, 첫 번째 부인한테는 서툴렀겠지만 저희한테 올 때쯤엔 이미 완벽한 매뉴얼이 있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가고 어떻게 이혼하면서 이득을 취할지. 그럼 저도, 윤희 씨도 그 매뉴얼대로 당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년이 뭐가 무서워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여유로워져요. 그럼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현숙 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윤희 씨가 저희처럼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현숙 씨를 통해 다른 전 부인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첫 번째 부인 수진 씨, 두 번째 부인 영미 씨, 다섯 번째 부인 지은 씨까지.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저희 각자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에게는 자상한 가장 역할을 강조했어요. 집안의 기둥이 되겠다면서요. 영미 씨가 덧붙였어요. 저에게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지은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가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접근을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철우 씨는 각 여자의 성격과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혼 과정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현숙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의처증이 심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아갔어요. 수진 씨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내가 돈만 밝혀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재산 분할도 거의 안 해줬어요. 영미 씨도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는 깨달았어요. 철우 씨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확신범이라는 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윤희 씨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함께 싸워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5명은 주말마다 모여서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는 단순했어요. 철호 씨가 더 이상 다른 여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일단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파악해야 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그 사람과 가끔 연락해요. 부산 지역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영미 씨가 자원했어요. 저는 대구 쪽 정보를 맡을게요. 현숙 씨가 덧붙였어요. 전주는 제가 잘 알죠. 그 지역 조사는 제가 할게요. 지은 씨도 참여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철우 씨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마치 비밀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어요. 한 달간의 조사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철우 씨는 전국에 총 12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혼한 전 부인들 중 몇 명, 새로 사귀는 여자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까지.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진 씨가 혀를 찼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씨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에게 곧 결혼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은 씨의 말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먼저 철우 씨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강철우라는 남자는 현재 서울에서 6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 중입니다. 또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여자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증거 사진들도 함께 보냈어요. 직장인 이응항공에 익명으로 신고했어요. 직원의 불륜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우 씨의 행각을 알리는 거였죠. 요즘 시대에는 이런 정보가 빠르게 퍼져요. 다른 여자들이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작전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구의 여자친구가 철우 씨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부산의 첫 번째 전 부인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철우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 대구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고. 무슨 일인가요? 글쎄. 누군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며 쾌재를 불렸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그럴 리가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며칠 후에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 기장님 개인적인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철우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리가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물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철우 씨가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윤희야, 혹시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야. 설마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하지만 철우 씨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철우 씨가 부산 운항을 간다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철우 씨가 자주 가는 호텔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정말로 철우 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철우 씨가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윤이야? 여기서 뭐 해?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오빠, 이분이 누구세요? 제가 이 남자의 6번째 부인 윤희입니다. 그 말에 젊은 여자가 깜짝 놀라며 철우 씨를 쳐다봤어요. 6번째요? 오빠가 결혼했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지금까지 5번 이혼했고 현재도 전국에서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호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철호 씨에게 화를 내며 떠났고 철호 씨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희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그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우리는 큰 싸움을 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윤희야,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혼해요. 그동안 좋았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5명의 여자에게서 그 한 번의 기회를 받았어요. 철호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참 독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독하다고요? 당신이 5명의 여자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 전 부인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까지. 철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위자료를 좀 주십시오. 의처증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뻔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위자료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죠. 불륜과 김항온에 대한 위자료를요. 결국 철호 씨가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현재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